안녕하세요. 금일 배울 내용은 지난 시간에 의해서 어떻게 하면 버퍼 오버플로우를 악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버퍼 오버플로우는 여러분들의 버퍼 안에 원래 10개의 정보를 넣어야 된다면 10개를 잡아놨을 건데 그 이상을 넣어서 그 버퍼 이외의 영역의 정보를 변경함으로 인해서 해커가 원하는 형식으로 연산을 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제 저희가 get 패스워드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고 이 프로그램에다가 다음과 같은 exploit.bin이라고 한 바이너리 파일 하나를 넣어서 이를 악용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것이 바이너리 파일 안에 들어가 있는 정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를 보는 방법을 조금 알려드리면 일단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여기가 주소 부분이고, 여기가 실제 정보, 정보를 이제 16진수로 나타낸 부분이다 라고 할 수 있고, 이 16진수에서 이 실제 정보는 이렇게 매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1은 여기 1, 32는 2. 여기 있는 건 ASCII 코드죠. ASCII 코드가 나와 있고, 이 ASCII 코드를 실제 이거는 사람 눈으로 볼 때 사람의 시선. 네, 그래서 요렇게로 본다라는 거고, 이거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한 에디터 같은 걸 쓰게 되면 이렇게 여러분들 보기 편하게 이렇게 나타내 주게 됩니다. 그럼 이런 악용은 어디에서 발생했느냐? 레드햇 리눅스 9.0 그리고 GCC 상에서 이러한 악용이 가능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러면 밑에를 좀 보도록 하죠. 일단 첫 번째로 저희가 첫 번째 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16개의 글자가 들어가 있죠. 글자라기보다는 정보 16바이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16바이트는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용도로 할당했다라는 거고, 여기 프로그램이 12바이트를 할당하더라도 특정 GCC 컴파일러는 12바이트 단위의 배수로 메모리가 할당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12바이트 정도만 할당을 하더라도 GCC에서는 메모리 공간을 16바이트를 잡는 거죠. 이렇게 되는 이유는 컴퓨터는 2라는 숫자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2의 배수가 되는 것을 컨트롤하는 것을 컴퓨터는 잘하거든요. 그래서 2, 4, 8, 16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8개의 정보를 요청을 한다. 그러면 아마 8개는 잡힐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배수를 늘어나는 9가 된다. 그럼 9개만 설정하는 게 아니라 8을 넘어선 2의 배수인 16을 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보를 볼 때는 2의 배수의 형식으로 모든 것을 관리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영역에는 지금 C2바이트의 정보가 할당되어 있는 케이스를 의미하는 거고, 여기까지 되어 있다. 그리고 여기 나머지 뒤에는 어떤 특정한 정보가 나오는데, 이 정보가 무엇인지 좀 살펴보면 요거입니다. 리턴 어드레스라고 해서 그 다음 4바이트는 리턴 어드레스로 덮어 쓰여짐. 새로운 리턴 어드레스는 이렇게 나온다 적혀있는데, 리턴 어드레스가 뭐냐면 여러분들 함수 A라는 함수가 있으면 메인 함수에서 함수 A를 부르겠죠? 그럼 여기로 갈 건데, 얘를 연산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여기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주소를 저장하고 있는 부분을 리턴 어드레스라고 저희가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E0, F9, FF, BF 돼 있는데, 여기에서는 BF가 먼저 이렇게
오고 있잖아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컴퓨터를 정보를 읽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리틀 엔디안이라고 해서 메모리 주소에서 실제로 여기 있는 주소가 이제 메모리 주소로 쳤을 때 더 낮은 주소에 있는 거잖아요. 이게 아마 1C 정도 되고 1D, 1E, 1F 정도 되겠죠. 지금 주소를 여기 시작점이 얘가 10잖아요. 그러니까 11부터 1C, 1D, 1, 2, 1F인데 이게 리틀 엔디안으로 가게 되면 작은 정보가 끝으로 오도록 작은 정보가 뒤에서 이제 마침표를 끊고 있는 거죠. 그래서 리틀로 마침을 한다. 그래서 리틀 엔디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리틀 엔디안이 있으면 빅 엔디안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봤던 게 리틀 엔디안이라는 구조고 정보가 D, C, B, A라는 정보가 있는데 이 정보는 실제로 메모리 공간에는 이 A라는 주소, A 플러스 1, A 플러스 2, A 플러스 3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는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리틀 엔디안이 되는 거고 빅 엔디안은 뭐냐면 이 주소가 0D 돼 있잖아요. 0D는 메모리 주소에서 좀 큰 곳을 의미하기 때문에 빅이 엔디안으로 끝난다. 그래서 빅 엔디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랑 이게 리틀 엔디안, 빅 엔디안 정보가 동일하게 0A, 0B, 0C, 0D일지라도 실제로 메모리 공간에 들어가는 것은 정반대로 들어간다. 왜냐면 리틀 엔디안은 메모리 주소에서 작은 곳에 있는 정보가 마지막으로 들어가게 되고 여기서는 큰 곳에 위치하는 정보가 마지막으로 오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보면은 여기에서 저희가 버퍼 오버플로우로 발생시키고 싶은 거는 리턴 어드레스라는 게 아까 있었잖아요. 함수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 근데 이 리턴 어드레스에 있는 정보가 만약 변조가 될 수 있잖아요. 그 변조를 해서 자기가 실제로 실행하고 싶은 악성 코드의 위치로 이렇게 점프를 시켜버린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악성 코드가 실행이 되겠죠? 그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 뒤에 한번 어떻게 시켰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성 코드는 여기에 여 밑에 있는 이 부분이 지금 악성 코드를 의미하는 거고 여기에서 보시면 해당 악성 코드는 해커가 제공하는 파라미터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여기 안에 있는 것이 악성 코드인데 이거를 실행하게 되면은 여기에 예시 경우에는 리눅스의 계산기 프로그램을 수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해커가 자기가 원하는 형식으로 얼마든지 뭐 정보를 캐내는 그런 악성 코드들을 수행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방법론일 뿐이지 더 많은 공격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일단 여기에 있는 뒤에 나오는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컴퓨터의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어셈블리 언어를 조금 아셔야 됩니다. x86이라는 어셈블리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x86은 32비트짜리로 동작하는 인텔 칩을 x86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쓰시는 컴퓨터는 64비트죠. 그래서 64비트 컴퓨터는 x64라고 부릅니다. 64비트짜리. 네. 여기서 보는 거는 일단 x86을 기본으로 해서 볼 건데 x86을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x64에 대해서 알 수 있다라는 점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쓸 수 있는 레지스터가 8개가 있는데 AX, CX, DX, BX, SP, BP, SI, DI 뭐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살펴보면 AX는 accumulator register라고 해서 산술연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뭐 이런 산술연산에 쓰이는 레지스터라고 볼 수 있고, CX라는 것은 시프트 회전연산, 여러분들이 뭐 루프에서 사용된다네요. 그럼 루프니까 포문 있잖아요. 포문. 여러분들 포문을 할 때 대부분 카운터를 설정하고 그 카운트 이상이 되면은 종료하는 형식 하잖아요. 그게 그 정보 저장하는 곳이 이 카운터 레지스터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를 저장하는 데이터 레지스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데이터의 주소를 가리키는 BX 포인터, 그리고 SP라는 것은 스택의 가장 최상위를 가리키는 곳을 스택 포인터 레지스터라고 하게 되고, BP는 스택 베이스 포인터 레지스터라고 해서 스택의 베이스를 가리키는, 그러니까 지금 스택이 가리키고 있는 메모리 저장 공간이 있으면 이것의 시작점이 있겠죠. 그래서 이 시작점은 BP를 통해서 가르친다. 그리고 어떤 여러분들이 정보를 받아올 때 그 소스의 포인터를 가리키는 곳을 SI, 그리고 여러분들이 결과값을 출력하는 그 포인터를 DI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런 것들을 잘 알면 좋으냐, 잘 알면 좋은 게 아니라 무조건 아셔야 되는 부분들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대부분의 악성 코드를 분석할 때는 이런 레지스터 단으로 다 내려가서 다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을 명확히 아셔야지 악성 코드도 분석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여러 가지 또 재밌는 걸 보실 수 있는데, 64비트에서도 이거에 매핑되는 레지스터들이 있습니다. 근데 64비트에는 이 앞에 R이 붙습니다. 그래서 RAX, RCX, RDX 쭉쭉쭉 해서 RDI 이렇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보시는 이러한 것에 1을 붙이면 이것은 32비트 단위로 끊어서 보게 됩니다. 32비트 단위로 끊어서 보는 얘네들을 2로 붙이게 되고, 이 AX, CX 이거는 16비트, 그리고 AHAL 뭐 하이 로우죠. CHCL 이거는 8비트 단위로 끊어 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보 레지스터의 크기는 정해져 있지만 여러분들이 쓰는 데이터가 뭐 언사인드 차다, 아니면 인티저다, 아니면 쇼트 형식이다에 따라서 레지스터에서 실제로 쓰이는 공간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차이를 컨트롤하기 위한 용도로 이렇게 레지스터의 이름이 전부 달라지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이 악성 코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악성 코드가 지금 이런 형식으로 적혀 있지만 이 형식을 저희가 보는 어셈블리 형식으로 다시 변경을 해서 보게 되면 요러한 어셈블리들이 세팅되어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어셈블리에서 하는 게 뭐냐? XOR라고 적혀있는데, XOR는 여러분들이 논리 회로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1 XOR 0, 1 XOR 1, 0x, 0x, 이건 위에 있으니까 0 XOR 0. 이거 했을 때 XOR의 연산은 두 개의 값이 0, 0, 1, 2 이렇게 동일하면 0을 출력을 하고, 하나라도 차이가 있으면 1을 출력하는 연산자를 XOR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EAX를 두 개를 XOR 했으니까 당연히 얘네 둘은 동일한 값이기 때문에 0 혹은 1로 다 세팅되어 있으니까 전부 다 얘의 값은 제로로 만든다 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0x FFFF 9FF를 EAX에 하게 되면 이게 널로 세팅을 하는 그런 명령어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이 어셈블리에서 이러한 형식으로 세팅을 해야지만 아규먼트 리스트를 설정하는 데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규먼트 리스트라는 것은 입력으로 들어오게 되는 값들을 설정하는 부분을 의미하게 됩니다.
뒤에서 조금 더 아규먼트 리스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set code for execve를 하겠다. 그래서 AL이라는 게 뭐였죠? AL은 여기에 AL 여기 있네요. 이 AX라는 어큐뮬레이터의 하위 8비트를 컨트롤하는 연산자인데 얘를 0xb로 설정을 하면은 이게 뭘 하는 거냐면 execve라고 하는 연산자를 실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실행을 하면은 시스템 콜이 불려지면서 execve라고 하는 함수가 수행이 되는 겁니다. 그럼 execv는 뭔지 여러분들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다양한 함수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함수들이 있는데 이 함수들은 뭐 하냐면 여러분들 C 프로그램을 하면서 다양한 시스템 콜을 부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뭐 시스템 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터미널 상에서 어떤 연산을 콜할 때 쓰는 연산을 시스템 콜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execv라고 하는 연산을 통해서 저희가 터미널을 시스템 콜을 한다라는 건데 여기에서 지금 CVE니까 이거죠. 그래서 file name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실행하고 싶은 프로그램을 여기 적으면 될 것 같고 그 프로그램에 입력으로 주고 싶은 아규먼트를 여기에다 넣고 뭐 이거 그 실행할 때 필요한 환경 설정 같은 정보를 넣고 execv를 하게 되면 이게 시스템 콜을 자동으로 불러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콜을 하면서 그 다음에는 뭐냐면 evx, ecx, edx 여기에 뭐였죠? 앞에 보시면 ebx, ec, edx, ecx 이 지금 데이터의 주소를 가리키는 포인터 그리고 산술 연산에 쓰이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곳 그리고 카운터라는 이 부분에 대한 정보를 지금 저희가 세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규먼트 1은 ebx, 아규먼트 2는 ec, 아규먼트 3는 edx에 각각 할당을 해서 저희가 콜을 할 때 쓰는 입력값을 세팅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그 다음에는 뭘 하냐면 int 80 make system call to execv 시스템 콜을 이용해서 execv를 수행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럼 int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는 인티저 형식을 의미하느냐 그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고 얘는 뭐냐면 interrupt 아시죠? interrupt의 int입니다. 그래서 interrupt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어떤 프로그램이 실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이 되고 있다가 중간에 좀 급하게 좀 빨리 실행해야 되는 프로그램 B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컴퓨터는 한순간에는 한 개밖에 실행 못하니까 얘한테 있던 그 지금 컴퓨터 자원을 소유할 수 있는 권한을 B한테 잠깐 넘겨주는 거죠. 이렇게 넘겨주고 얘가 실행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이렇게 돌려주는 거죠. 그러면은 A가 이렇게 실행되고 있을 때 B가 어떻게 하냐면 내가 자원이 필요하다라고 인터럽트 거는 거죠. 여러분들이 제가 수업을 하다가 뭐 질문이 있으면은 손을 들어서 이렇게 인터럽트를 거고 그것에 대한 질문 하시듯이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인터럽터를 걸어갖고 프로그램을 수행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를 보시면 아까 보셨던 버퍼 오버플로우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이거 옆으로 꺽쇠가 있으면 이건 뭐냐면 얘의 그 인자로 넣겠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럼 이거 인자로 넣게 되면은 뭐가 되냐면 아까 전에 보셨던 이 코드가 인자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이 코드가 했던 역할은 지금
USR 바이너리 칼큘레이터에다가 여러분들 시스템 콜을 걸어갖고 이것을 실행을 시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실제로 이것을 실행을 시키면 칼큘레이터가 수행이 되는 특이한 현상이 발생한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